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지수는 괜찮았는데 하락 종목수가 제법 많았죠. 코스피는 거의 비슷했고 코스닥은 아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양상이었고, 특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종목이 거래대금 3조 원을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수급 블랙홀, 그러니까 이 종목 매매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매도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외 종목군들, 뭐 STO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해운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틈새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난주 순매도로 바뀌어서 혹시 좀 매수가 멈춘 건가라고 걱정이 좀 됐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컴백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들부터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일단 지수가 빠지지 않는 환경은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로 4.22% 빠졌고, 미국 그 내년도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면 3월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확률이 무려 70% 이상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도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수가 지난달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지수를 또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44조 원대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분석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실적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실적이 좀 상상력에 의존한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실제 숫자로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한 그런 어떤 분석도 있었고, 반면에 이미 실적 전망치가 나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주가는 15% 올라가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다만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2차전지 내에서도, 이거 외에도 오늘 2차전지 사실 재료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롱숏, 하나 사면 하나 팔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또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 빠졌는데, 이거는 이 종목 팔아서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게 좀 가동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오늘 지수 8% 올렸거든요. 이거 감안하면, 이거 빼고 나면 이제 지수는 실제로는 하락한 걸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STO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STO라는 건 그냥 제가 심플하게만 설명드리면, 요걸 쪼개서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쪼개서 코인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거래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 하나에 100억이다 그러면 이걸 100억을 한 방에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몇만 원, 몇천 원 이런 식으로 막 쪼개 가지고 그걸 코인화 시켜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미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매매 창구인데요. 그러니까 매매 창구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 주식 웬만하면 다 키움이 순매수 창구 1위거든요. 근데 키움 하나하고 나머지 4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키움 하나가 나머지 4개 더한 것보다 많으면 초단타가 주로 많이 몰려있는 종목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푸시하는 힘보다는 변동성을 유발하는 힘이 더 강해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치고 빠지려는 투자자들 비중이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아침 방송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한 3개 정도가 거래대금 2조 원 넘어가면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가 많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2차전지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차전지주는 오히려 응원을 합니다. 왜냐면 공매도 세력을 붙질른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거래대금이 대신 중요했는데, 거래대금을 에코프로비엠이 아예 그냥 한 종목이 2조 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1조 원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3조 원이 터져서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원이었거든요. 30%가 두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5% 정도, 많아봐야 10% 안쪽 두 종목이 그 정도 돼야 이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래대금 비중이 좀 줄어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 봐서는 오늘이 거래대금 피크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수요일 안에는. 그렇지 않으면 코스닥 이번 주 내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고객 예탁금 자체가 최근에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12월입니다. 12월. 그러니까 12월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이제 큰손들이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을 빼고 물러서 있다가 배당 기준을 딱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투입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종목에 거래가 붙는다? 그럼 뭔가를 팔고 절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빠지고 그것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 더 꼽자면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ETF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1.5배로 배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몇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큰 손들은 양도세 이슈로 물러서 있고, 또 어떤 자금은 뭐 코인 사러, 또 어떤 자금은 미국 주식에 막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내 수급이 이제 부족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예, 그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 수급 보면 외국인들 매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고, 이제 선물 매수하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잡혔고,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 잡혀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고르게 샀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좀 사고 조선주 좀 사는 게 눈에 띄고, 네이버 카카오 이제 매수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자동차주가 이제 매도 쪽에 가 있는 거, 요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이 오른쪽에 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가르긴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카카오도 이제 네이버도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하고, 조선업종도 좀 매수가 겹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조선업종 이런 것들은 좀 수급이 중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매수를 집중한 업종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좀 종목을 가르는 형태를 보였고,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 순매도가 200억대였는데 에코프로비엠만 400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비엠 급등을 이용해서 이제 물량을 다 던지는 또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 매수 쪽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좀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반도체 내에서는 좀 골라서 들어가는 게 있죠. SPSP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두산테스나 제주반도체 이런 거, 반면에 제 주성 같은 거는 좀 팔았고, 기관은 오늘 조금 매도 쪽에 색깔이 있는데, 일단 매수 쪽에서는 이제 LNF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뭐 게임 중에서 이제 위메이드 오늘 급등한 종목이었는데 이거 좀 매수한 게 좀 있었죠. 그런데 매도 쪽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거나 HBM 관련된 종목들을 또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목들을 보면 매도 쪽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요 인텍플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STI라든가 HBM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이제 현금화 시키는, 예,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기관은 워낙 매매를 왔다 갔다 해서 뭐 어떤 추세, 뭐 산다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판다고 계속 파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집중하는 종목군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누적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총정리해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포모,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초조해서 따라붙는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충돌하는 상태라서 한쪽은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빅테크도 오르고 러셀 2000도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게 우리 증시에는 유리하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약간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근데 전통적으로 미증시는 12월 중순까지는 원래는 재미없고 12월 중순 이후에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거래 대금이 오늘 두 종목 가지고 3조 원 나왔는데, 내일장에서는 좀 아주 시장에 편안해지려면 1조 원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쉽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이하로 좀 떨어져 주는지 그런 흐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성 있게 매수하는 업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지속성을 보이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붙게 되면 그게 그냥 대장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은 이제 앞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 이건데, 제가 하이닉스를 이걸 뭐 사야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어요. 그냥 시황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수를 예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연간 상승률 탑 10, 연간 상승률 탑 10을 제가 이제 뽑아봤고, 근데 그해 이제 12월에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 이번 거 빼놓고, 이번이 올해가 지금 4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빼놓고 9번의 사례를 봤더니, 그해 12월에 7번 오르고 2번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를 봤더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12월에 빠지면 그 다음에 연간으로 하이닉스가 빠져버려요. 근데 그 12월에 올라가면 그 다음 해에도 뭐 적게든 많이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흐름이 코스피 지수에도 거의 대부분 영향을 줬거든요. 엇갈린 적이 한 번씩은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수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 전망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수출 전망에 따라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음 해에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상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 가격 매력은 이렇게 높다라고 보긴 쉽진 않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뭐 투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장을 보는데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 아, 투자자들이 내년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니까 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계신 분들이나 증권사 계신 분들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한 번씩 이렇게 설명하고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뭐.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